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까지 사회계약서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세 명의 사회계약론자, 학자들에 대해서 해볼 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쌤이 홉스를 나타낸 영상, 홉스를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되게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어요.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네. 거기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홉스, 여기서는 사회계약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홉스의 사상입니다. 홉스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영상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알아서 조정하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사회계약론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다 평등하잖아요. 신체적 조건, 지적인 능력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자기가 품고 있는 소망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소망과 비슷한 욕망,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 관계로 살아갈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연이 우리에게 준 권리잖아요. 이런 자연이 준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돼요. 결국은. 이거를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악도 없어요. 이 삶은 굉장히 비참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동의 권력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권력의 지휘 아래 모두가 똑같이 제한된 자유와 권리만 누리는 걸로 만족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국가가 성립했다고 보는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근데 국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누구도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어요.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실제 인류 역사를 보면 평화롭게 공존했던 목가적인 원시 시대 이런 거 없어요. 되게 낯선 집단, 낯선 상대를 만나면 일단 조우하면 충돌하고, 충돌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면 그를 말살하고, 또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 못하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교섭. 인류 역사를 보면 말살의 역사예요. 학살의 역사고. 기본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에일리언이 지구에 오는 영화를 보면 다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죠. 에일리언이 여기 도착하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지구를 침략하러 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늘 그랬거든. 우리 인간들이 늘 그랬거든. 우리에게 낯선 어떤 존재가 오면 우리를 해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류는 그렇게 살아요. 다채로운 즐거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잘 들었나요? 홉스가 생각한 그런 자연 상태는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 볼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여러분 만만투라고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상태, 맨 초기의 상태는 이랬다는 거야. 질서 없어. 근데 인간들은 다 평등해. 평등하다는 게 뭐 신체 조건도 다 비슷하고 머리도 다 비슷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원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 다 서로 죽고 죽이는 거야. 그런 생명의 위협 상태가 맨 처음에 인간들이 처한 그런 자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홉스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 이 위에 배경 볼까요? 배경이 이 홉스가 언제 사람이냐면 이 로크랑 루소보다 약간 더 앞에 시대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 왕정기 우리 있다 그랬죠. 절대 왕정기에서 시민혁명을 거쳐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한창 의회랑 국왕이 막 이 권리는 내가 가질 거야, 네가 가질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막 내란이 막 터지고 막 생겨나기도 했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홉스 자체가 지금 과도기에 있었다고 했잖아. 어떤 식의 주장을 하냐면 왕권 신수설을 일단 부정하긴 해요. 그래서 왕권의 권력은 신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나왔어. 개인으로부터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군주주권론을 주장한단 말이야. 절대군주제를 주장한단 말이야. 좀 웃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 세상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일단 권력의 정당성은 권력은 우리 개인에서부터 오지만 그거를 우리 힘 있는 어떤
국가나 왕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약간 이도저도 아닌 조금 과도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겠어? 모든 사람한테 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왕한테서 미움을 받았어. 왜 그럴까? 권력이 신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나왔다고 봐서. 개인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그 권력을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야지 이제 너 나 왕을 부정해? 너 신 부정해? 너 그러면 이제 종교재판 가 끌려가 이런 건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홉스를 미워했습니다. 자, 근데 왕 반대편에 있는 사람 뭐 혁명가들이 있죠. 근데 혁명가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권력이 신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나왔다고 하긴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절대군주제를 주장했어. 뭐야,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 뭐 지금 해방되는 게 아니라 신분제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절대군주제 주장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왕도 흡수를 싫어했고 이제 혁명가 일반 시민들도 흡수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쫓기고 막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망명하고 이렇게 막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겠어. 그래서 인간관도 정말 진짜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자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나쁘게 태어난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자연 상태도 자 모두가 생명의 위협 상태 서로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이어집니다. 강조되는 사항. 홉스가 그래서 뭘 강조했겠어요? 자신의 생명, 자기 보존,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생명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란기, 혼란기, 서로를 죽이는 이런 자연 상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 생명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해가 좀 가나요? 네, 갔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계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회계약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장했냐? 자연권을 전부 양도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연권 전부 양도설. 그래서 밑에를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볼게요. 자, 홉스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이란 그런 거였어. 내 자연권, 아까 자연권 뭐라 그랬지? 나의 인권, 나의 자유나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을 절대군주에게 전부 양도하는 거야. 전부 양도하는 해서 맺는 걸 사회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불안과 위협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 그래서 개인이 개인을 지키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야.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권력은 정당성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시켜서도 아니고 뭐 억압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자, 제 자연권, 제 권리들을 넘겨드릴 테니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절대 군주에게 전부 자연권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권이란 얘기를 보통은 안 써요. 그냥 전부 양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부 양도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주권론이랑 정치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권력의 정당성은 개인에서부터 오지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 절대 군주한테 준다 그랬어. 절대 군주에게 주면은 이제 군주가 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권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 주자면 주권은 이제 나라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이제 권력이야. 의사결정 권력이야. 자,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이제 군주에다가 자기의 권리를 다 줬다고 했죠. 그러면 결정권 역시 군주가 갖게 되겠지. 의사결정권, 최종적인 나라의 의사결정권, 주권 역시 군주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 주권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절대군주제를 주장합니다. 이 절대군주를 리바이어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자, 리바이어던이 이제 군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저항권을 부정을 합니다. 자, 저항권을 인정한 사람이 옆에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항권을 부정했습니다. 자, 홉스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이제 처해가지고 자, 인간들은 다 나빠. 지금 자연 상태도 굉장히 이제 악랄한 상태야. 그래서 난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절대군주에게 전부 양도하겠어. 그래서 절대군주제, 군주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절대군주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인민들이 이 절대군주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저항권을 부정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홉스가 이 중에서 제일 맥락적으로 이제 정리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용어들, 만인에 대한 투쟁, 전부 양도, 요런 군주주권론, 절대군주제, 저항권 부정 요런 키워드들은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런 거 뒤에는 요런 거는 작은 글씨들은 조금 덜 중요하게 보고 큰 글씨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크로 넘어가 볼게요. 15분 안에 로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로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크에 대해서 조금 TMI를 풀자면 로크는 굉장히 대지주였어. 땅이 많았어. 건물주, 땅 부자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럽지. 자, 로크가 그래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자기 재산이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거든. 로크가 죽을 때 로크가 되게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존 로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죽을 때 자기 묘비에다가 철학자 존 로크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대지주 존 로크 죽다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자, 얼마나 자신의 땅, 재산 이런 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까? 그치?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미덕이었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런 TMI를 한번 알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볼게요. 배경, 명예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우리 명예혁명의 결과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명예혁명의 결과 어떤 정치가 나타났다고 했었을까요? 대의민주정치, 입헌군주제, 제한군주제 이런 게 나타났다고 했어.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가 나타난 이 명예혁명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인간관이 성모선악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지설. 이 말인 즉슨 성악설도 성선설도 아니야. 사람이 나쁘게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착하게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백지와 같이 새하얀 상태라서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또 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봤거든요. 사실 쌤도 이 백지설에 조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사담이고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자, 작은 글씨 한번 볼게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 옳은 판단, 옳고 그름이 이제 구별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또 오류 가능성도 있는 존재라고 봤어요. 네, 가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갔죠? 이성을 갖지만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갖지만 오류의 가능성도 갖는다. 이 부정적인 부분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백지설을 주장을 했는데 자연 상태도 이랑 비슷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야지 기억이 난단 말이야. 이게 용어라서 자, 읽어봅시다. 잠재적인 투쟁 상태다. 그렇죠. 잠재적인 투쟁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이 아까 뭘 가진다 그랬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야. 기본적으로는 평화로운 상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또 다른 용어로 이것도 용어거든. 자연법의 평화 상태에 사람들이 처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자연법이란 게 그런 거거든. 양심에 맡기는 거야. 법이 막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 민법 이런 것처럼 1조, 2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사람을 죽이지 마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라.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요런 약간 도덕 같은 그런 양심에 맡기는 게 바로 자연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요런 자연법만 존재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제정한 법, 우리가 법전에 나와 있는 법 그런 거를 실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실정법. 그런 실정법은 없어. 그러니까 명시적인 법은 없어. 그냥 양심에 맡겨.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규정해주는 법이 없는 거야.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을 준다 이런 게 없어서 평소에는 잘 살다가도 일을 막 노동하면서 잘 살다가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옆에 사람들 거 한번 훔쳐볼까?
그래봤자 나한테 벌 안 주는데? 법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정법이 없어가지고 남의 재산권 침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네? 그래서 대리부가 투쟁이 현재 있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투쟁 상태다라고 본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로크, 묘비, 비석에 뭐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랬어요? 대지주라 그랬지. 자, 대지주 얼마나 불안해. 자, 자연 상태에서 법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땅, 내 돈들을 누군가가 툭 하면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건 뭐다? 재산권이다. 너무나 투명하죠. 얘도 투명하고 얘도 너무나 투명해. 근데 자, 여기서 재산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짤랑짤랑 돈, 지폐 이런 것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재산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뭐 이런 재산 외에도 생명, 여기 얘기하는 생명, 그리고 나의 자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유형, 무형의 재산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의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겼고, 자, 사회계약은 이제 자연권을 일부 양도해야 된다. 자연권, 그러면 요거는 일단 끊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